반갑습니다. ICRU 기질진단을 통한 취창업 비전 강화 아이볼루션 1부를 맡게 된 김여정 강사입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광고 대행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을 하다가 현재 퍼스널 브랜딩 전략연구소 이진랩의 대표로 있습니다. 또 퍼스널 브랜딩에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바디랭귀지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열심히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방송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이름이 김여정이잖아요. 그래서 북한 김여정을 또 제가 분석해서 여러 방송들에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나갔던 방송이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였는데 최근에 또 김여정이 막말했었잖아요. 그 막말 관련해서 또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김여정을 난해집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김여정 씨를 모셨습니다. 네, 여기 김여정 씨. 그래서 더 궁금한 김여정인데 김여정을 분석하는 우리 김여정 씨가 분석하는 김여정, 앞으로 미래의 김여정은 어떻습니까? 김여정 연구원이 본 김여정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내자면 김여정은 외모이다. 사실 보면 그런 시간의 차이보다는 상황에 따른 변화라고 봅니다. 이인자이고 당신을 지금 존경하고 순종하고 밀착 보좌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모습들을 온몸으로 지금 표현을 해주는 좀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인자로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강하고 이인자로서 김정은 위원장을 모시는 역할을 하다가 자신의 어떤 성향들을 드러낼 수 있는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들이 싸울 때 보통 이렇게 목을 들고 쳐봐 이렇게 목을 들었어요. 그 착각한 그 장면이 앞으로 미래의 김여정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더 빨리. 네. 되게 짧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엄청 영상이 기네요. 네, 무튼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서 이만각 김여정을 치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거기서 궁금하신 분들은 마저 더 다른 내용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생방송에서도 최연소 시사평론가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2차 북미회담, 하노이 회담 때 실시간으로 두 정상들의 행동들을 분석하는 이런 패널로 또 활동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김진의 돌직구쇼에도 나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늘 경청할 때 항상 이런 자세로 경청을 하는데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할 때 단 한 번도 이런 자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는 패턴이었습니다. 대신 어떤 걸 했냐면요. 김정은 지금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그 탁자에 손을 기대고 같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 어떤 미러링 현상이라고 하죠. 네, 이것도 유튜브에서 이름을 치시고 북한 하노이 회담 채널 A를 치시면 보실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돼서 찾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프로필 소개하는 거 엄청 부끄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로필 소개를 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빨리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볼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아이볼루션의 프로그램은 How Fit이라고 해서 나의 성향은 어떠한가, 그리고 두 번째 Can Do라고 해서 그럼 나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그런 특징과 강점을 가지고 앞으로 나는 어떠한 비전들을 수립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누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아마 다들 1번 하우핏이라고 하는 ICRU 기질 진단은 아마 사전에 이미 링크로 다 진단을 하시고 아마 지금 결과 그래프까지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 그래프 간단하게 해석해드리고 유형별 핵심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2부에서는 줌으로 저희가 좀 더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아이볼루션 중에서도 나의 성향을 왜 진단을 할까? 내가 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할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세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을 할 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취직을 하고 싶으신지 취업을 하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 취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직무직자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내가 출근할 자리를 원하는 게 취직이에요. 근데 취업에서 업은요, 마치 사명업, 그러니까 사명과 같은 것들을 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업을 이끌어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업을 나아가게 만드는 건 취업이지만 단순히 내가 출근할 자리가 필요하다면 취직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취업과 취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잘 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출근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리들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기질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커리어, 직업군들, 비전들 이런 부분들을 이 세 가지의 동그라미로 좀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커리어골이라고 해서 커리어 목표,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쌓아갈 커리어 목표를 정할 때는 첫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역량 탐색.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가진 역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과 내가 하고자 하는 직업과 매칭을 시켰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차별화될 수 있는지. 그 직업 시장의 환경은 어떤지, 비전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또 탐색하는 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직업시장 분석이라고 해서 경력을 탐색하거나 취업 환경을 분석하거나 직업의 전망 혹은 직무 요구사항 등등을 여러분들이 또 찾으셔가지고 분석해 놓으시면 좋은데 이것도 너무 같이 하고 싶지만 시간상 이 부분은 잠깐 넘어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윌두라고 해서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업을 가지고 어떤 비전,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요. 내가 만약에 이 지구에 딱 단 한 가지의 메시지를 남긴다면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쉽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1번과 2번을 합쳐서 3번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어 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장기적 목표라고 해서 내적 커리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들을 탐색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싶은지, 그러면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예를 들면 자격증을 딴다, 어떠한 커리어를 쌓는다, 경험을 늘린다 여러 가지 부분들의 단기적인 목표들을 적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되게 단기적인 목표만 계속 세우면요 앞밖에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나무도 중요하지만 이 나무를 심어서 어떤 숲을 만들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림이 없으시면 계속 헤매거나 왠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공허하거나 힘들거나 자꾸 앞으로 향후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이 내가 정말 취업하려면 이런 커리어가 있어야 되고 제가 만약에 합격하려면 면접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그 전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한 자신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은요 자기소개서, 면접 정말 쉽게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렸던 링크로 진단을 했던 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크게 4가지의 유형을 설명을 드리고자 진단을 했고요. 보시면 이제 제가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들 다 이런 그래프를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유형 설명을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보시면 저희가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여기 레볼루셔너, 이모셔너, 액셔너, 디텍터 이런 식으로 유형이 나눠져 있는데 제일 높게 나온 게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1차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게 가장 높으니까 나는 창조가 유형이네 이런 게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의 강도대로 여러분의 어떤 성향들이 보여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 사람에서 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앞에 사는 뭐냐? 네 가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싸가지가 있다 없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성향도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레볼루셔너, 이모셔너, 액셔너, 디텍터 이 네 가지고요. 사람마다 각자 자신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이것들을 쉽게 말하면 블렌딩해서 쓰는 거예요. 그 블렌딩해서 쓰는 결과들을 이 결과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릴 부분들은 베리 스트롱이라고 해서 아주 높게 위치한 유형들을 기준으로 조금 이따가 네 가지 유형을 설명드릴 거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 유형을 쓰고 있는지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쓰고 있는 유형은 무엇이지? 이런 부분들. 만약에 지금 제일 첫 번째 보시면 그 이모셔너라고 해서 이모셔너가 가장 높게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모셔너가 가장 베리 스트롱에 있으신 분들은 거의 저희가 오리지널 유형이라고 해서요. 가장 주로 거의 이모셔너 유형, 그러니까 이모셔너의 성향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비슷한 그래프가 아니라 여기 가장 높게 나온 유형이 스트로 정도에 위치되어 있다. 그러시다면 두 번째 유형을 좀 참고하셔서 내가 첫 번째로 액셔너라고 하는 유형을 가장 많이 쓰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바로 이모셔너라는 유형을 많이 쓰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모더레이트라고 하는 평균의 모든 유형이 나와 있으신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이 부분들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유형들을 주로 쓰는 게 아니라 상황마다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성향들을 잘 꺼내 쓰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요. 완전히 반대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나는 때로는 창의적이어야 되고 때로는 따뜻해야 되고 때로는 성취해야 되고 때로는 꼼꼼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에 눌려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만약에 이런 그래프로 나오신 분들은 그 두 가지를 좀 판단을 잘 하셔서 내가 지금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나를 너무 몰아세우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좀 더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이 유형별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네 가지인데 레볼루셔너로 가는 창조가는 자유롭게 사고하는 이런 유형이고요. 이모셔너라고 하는 상담가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바로 사교적인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하는 행동가, 액셔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체계적인 분석가, 디텍터. 크게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유형들을 쉽게 도형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보라색 창조가 유형을 보시면 지그재그 유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좀 여기서는 되게 규칙적인 이런 패턴으로 표현을 했지만 되게 자유로운 이런 지그재그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어디로 튈지 예측이 불가능한 이런 에너지가 되게 많은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되게 창의적이고 되게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딱 보셔도 네 가지 도형 중에서 가장 자유로워 보이지 않으신가요? 근데 대신 이제 다만 한 가지의 단점이 있다면 네 가지 도형 중에서 유일하게 처음과 끝이 만나지 않는 도형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잘하나? 마무리가 조금 안 될 수 있다는 이 부분들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모셔너는 동그라미입니다. 이거 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둥글둥글하다, 성격이 원만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동그라미 유형의 상담가는요. 되게 포용력이 있고요. 수용력이 있고요. 동글동글해서 어딜 가서도 잘 어울리는 이런 유형들입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한 가지 단점은 동글동글하잖아요. 그래서 잘 굴러다녀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의견들에 쉽게 흔들려서 좀 선택장애가 올 수 있어요. 약간 팔랑귀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행동가, 이 세모 유형. 세모는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항상 우리 이제 중력을 거스르는 것들은요. 성취, 어떤 승리, 도전, 자신감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승리할 때 어떻게 하죠? 손을 위로 올리죠. 책으로 갈 때도 엄지를 올리죠.
그거와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세모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성취하고 도전하고 행동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끝이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찌를 수 있어요. 좀 다칠 수 있어요. 상처되는 얘기를 한다든지 직설적인 표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네모. 분석과 유형은 네모인데요. 저희가 반석 같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정말 반듯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규칙적이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래서 되게 반석 같은 이런 유형인데 보시면 네 가지 도형 중에서 유일하게 네 가지의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석과 유형은요. 어떠한 부분들을 결정할 때 항상 이 네 가지의 모든 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이런 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약간의 단점이 있다면 신중하게 선택하는 만큼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 이거 네모라서 잘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융통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뜯어볼 건데요. 자, 키워드를 먼저 볼게요. 창조가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아이디어입니다. 정말 저희가 뭐 아이디어 뱅크,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일 수 있는 거죠. 상담가는 핵심 키워드가 feeling이에요. 어떤 감정, 내가 느끼는 것, 이런 부분들이 되게 발달되어 있는 유형이고요. 행동가는 말 그대로 액션, 정말 행동이라고 하는 게 이들을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네 번째 분석하는 팩트라고 해서 어떠한 정보,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정보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정보에 근거하여 정보를 기반해서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니즈인데요. 저는 이 네 가지의 유형을 유전자라고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그러니까 창조가는 한마디로 모험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늘 새로운 것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자극, 뭔가 좀 더 새로운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갈증이 있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모험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즐기고요. 항상 새로운 것들 찾아 나서고요.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담가는 관계 유전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중심은 항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너와 나의 관계, 우리의 관계, 항상 그 모든 중심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관계 유전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동가는 경쟁 유전자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경쟁이라고 하는 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미션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것. 그랬을 때 존재감을 느끼는,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걸 저는 경쟁 유전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석가는 규칙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살고 규칙에 죽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계획을 세워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이런 유형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규칙 유전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험 유전자랑 경쟁 유전자는 조금 비슷해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으로 밝혀졌다라는 어떤 소식이 나왔다고 친다면 이 에베레스트 산을 직접 보기 위해서 가는 유형은 창조가이거나 행동가일 거예요. 뭐냐면 창조가 같은 경우에는 모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올라가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 때문에 모험을 떠나는 개념이라면 행동가가 에베레스트 산을 가는 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내가 정복해보고 싶다. 내가 한번 그 끝에 올라가 보고 싶다. 또는 그 산에 올라간다면 어떠한 상금이 있다든지 이런다면 행동가는 에베레스트 산을 가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험과 도전에 대한 키워드를 좀 더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동기를 좀 볼게요. 이 동기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행동을 움직이게끔 하는 에너지인데 창조가는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궁금한 게 정말 많은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세상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관찰하고 탐험하고 경험하는 이런 유형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움직이는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모셔너인 상담가는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창조가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라면 이모셔널은 사람에 대한 관심인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되게 많고요. 사람에 대한 감정, 감정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의 인사이트가 되게 뛰어난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행동가는 성과 달성에 대한 성취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행동가가 움직이는 이게끔 만드는 에너지는 내가 만약에 이것들을 달성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이 결과를 얻었을 때 내가 갖는 성취감은 어떨까, 얼마나 클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동기로 작용을 하고요. 분석가는 정확해야 되고 안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신중하게 다 고려하기 때문에 네 가지의 면을 모두 다 분석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반드시 얼마나 정확한 정보인지, 얼마나 안전한 정보인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창조가는 한마디로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왜 주변에 보면 꼭 한 명씩 이런 친구 있지 않으세요? 아, 정말 저 친구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아. 여러분이 떠올리는 그 친구가 바로 창조가 유형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담가는 가치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모셔널은요, 혼술, 혼밥, 혼영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혼자 밥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같이 추억을 쌓고 이런 부분들이 이들에겐 가장 중요하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사람이 없으면 그만큼 많이 외로움을 탄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같이 가는 것, 우리 같이 어떤 것들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마라톤, 그러니까 뭐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경쟁자와 경쟁자가 쓰러져 있으면 같이 일으켜 세워서 같이 가는 이런 분들이 바로 상담가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행동가는요, 말보다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말을 하기 전에 행동이 먼저 나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진짜 지식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무엇이든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런 분들이고요. 실제로 행동가 유형은 항상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간다고 했잖아요. 상체가 걸어갈 때도 좀 앞에 가 있어요. 항상 급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다리는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로 바쁘게 걸어다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신다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석가는요, 계속 나오죠. 신중한 계획. 또 검토하고 준비하고 꼼꼼하게 다시 한번 분석하고 이렇게 몇 번의 수정 준비를 거듭해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계획이 없는 일,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유형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주변에 보면 조별 과제나 어떤 과제를 낼 때 정말 오탈자 하나 없이 깔끔하게 준비해서 꼼꼼하게 준비해오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바로 분석가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창조가는요, 재미있고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에 자극을 받아요. 이런 것들에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뭘까요? 지루한 걸 세상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복되는 일상, 세상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어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데 약간 뭐 이런 거죠. 걸어다니는 사전이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에 얇고 넓게 다양하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되게 많은 것들을, 지식들을 알고 있는 이런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가는 협력과 조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가치의 가치라고. 그러니까 쭉 앞장부터 이걸 나중에 이어서 한번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들의 특징은 가장 잘하는 게 협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걸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담가가 행복감을 느낄 때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울 때, 전쟁이 없을 때,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부분들을 되게 싫어하고 스트레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팀워크, 그러니까 그만큼 협력을 잘하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사람들을 밀어주는 이런 리더의 역할들을 잘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동가 시원시원하죠? 도전과 성취. 네, 일단 내가 마음먹은 건 무조건 도전하고요. 도전하면 반드시 성취해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유형입니다. 대신 이런 거예요. 성취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유형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실패하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근데 겉으로 봤을 때 되게 막 도전하고 밀어붙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가장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유형이 행동가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행동가들은요, 내가 승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 거기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도전해야 되는 상황에 들이닥쳤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도 반드시 가능하게 만드는 또 유형이 행동가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석가는 원칙과 질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석가 유형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되게 많아요. 의사, 검사, 판사.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직업들 다 보시면요. 원칙과 질서가 가장 중요한 직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얼마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느냐, 얼마나 질서에 있느냐,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부합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세상에는 모든 것들에는 원칙이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사는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창조가는 그래서 아이디어 뱅크예요. 옆에서 물어보면 툭 누르면 아이디어가 막 쏟아질 만큼 정말 아이디어가 넘치는 유형이죠. 근데 아이디어 뱅크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출금은 잘 돼요. 아이디어 출금은 잘 되는데 아이디어 입금이 좀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아까 지그재그 도형 보셨죠? 그것처럼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내고 나서 이 아이디어가 마무리되기 전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이디어를 내는 이런 유형들이라서 정말 아이디어가 뛰어나나 출금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쉬운 유형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담가는 한마디로 프로 커뮤니케이셔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 그거랑은 조금 다른 뉘앙스거든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요. 대화를 하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고요. 그 사람과 끊임없이 그 분위기를 편안한 분위기에서 끊이지 않게 대화의 어떤 주제를 이끌어가고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속마음들을 얘기하게 만드는 그런 재능이 있는 분들이 바로 프로 커뮤니케이셔너라고 하죠. 행동가는 행동가의 최고의 직업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카리스마적인 리더, 어떤 내가 리더로서 사람들을 끌어가는 역할을 했을 때 가장 잘 이끌어가는 이런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분석가는 훌륭한 행정가예요. 정말 관리, 회계, 행정 이런 부분들은 분석가를 따라갈 수 없어요. 이들은 정말 꼼꼼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 정말 타고난 아주 정말 훌륭한 이런 행정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강점을 볼게요. 창조가의 강점은 이러이러한 동기와 이러이러한 니즈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찰력, 직관력, 창의력, 설득력, 그리고 컨셉을 도출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기서 보시면 통찰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사이트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사이트는 어떤 현상 이면에 있는 본질들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창조가들은 되게 인사이트가 뛰어나고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컨셉을 도출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창의력 당연히 뛰어나고요. 설득력도 당연히 뛰어나겠죠. 그래서 직관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대한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직관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뭔가 세상에 대한 패턴을 보니까 왠지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느낌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에게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신다면 잘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그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패턴을 읽어내는 그런 능력을 장착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내가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상담가는요, 포용력, 직관력, 친화력, 협상력, 공감 능력인데 사람들을 이제 포용 있게 수용해서 하나로 끌어모으는 능력도 뛰어난데 직감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저는 강조해보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창조가는 직관력이잖아요. 상담가는 직감력이거든요. 이 직감은 사람에 대한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가가 세상에 대한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면 상담가는 사람의 패턴, 즉 사람의 마음, 사람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을 읽어내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냥 느낌이 그런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눈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눈치가 있다. 눈치를 잘 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담가들은요. 그 눈치 코치가 정말 뛰어난 분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눈치를 봐야지, 내가 신경을 써야지 이래서가 아니고 그냥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것들을 장착하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들켜요. 아주 사소한 변화에도 쉽게 감지하고 잘 캐치내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어젯밤에 잔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봤을 땐 잔다고 거짓말하고 아무리 봐도 게임을 한 것 같아 라고 친구한테 얘기해요. 그 친구가 왜? 뭐 뭔가 좀 수상했던 점이 있어? 라고 묻자 상담가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그냥 느낌이 그래. 왠지 그랬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느낌이거든요. 그런 직감력이 되게 뛰어난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가인데요. 행동가는 힘들어가는 건 다 강점이에요. 추진력, 집중력, 결단력, 실행력, 문제 해결력.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힘들어가는 것, 어떤 것들을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힘들은 다 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석가는 분석력,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이러한 것들을 카테고리제이션하고 체계화시키고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 되게 뛰어나고요.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들을 잘 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꼼꼼하기 때문에 세밀하고 어떤 준비성이 철저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분석가의 강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점들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나의 직업군에 활용을 할까? 이 부분을 진짜 한 장 한 장씩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창조가 유형에 나오신 분들은요. 이러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업군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술가,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상품 기획, 광고 홍보, 콘텐츠 제작자, PD, 개그맨 등등등 어떠한 창의력을 요구하는, 통찰력을 요구하는, 설득력을 요구하는 직업군들이 되게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항상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열정과 그러니까 열정과 가치, 그러니까 커리어라고 하죠. 내가 얼마나 이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그 열정과 가치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직업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창조가 분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곧 직업이 되시는 분들 되게 많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되게 새롭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에 적합하고요. 같이 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혼자 일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어떠한 수직 체계보다는 프로젝트 형태로 일어나는 업무에 적합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상력을 필요로 하고 어떤 독창적인 직업군들이 제가 많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뭐 IT 의료학과인데 창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직업군에는 제가 해당되지 않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럴 때는요, 그러니까 의료 IT라고 하는 부분에서 더 세부적으로 직무라는 것들을 좀 더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T, 그러니까 의료 IT라고 하는 산업군이 있다면 그 산업군 중에서도 나는 뭐 의료 IT 기업의 어떤 기획을 하는 직무를 맡을 수도 있고 경영 전략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들을 광고를 해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세부 직무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지금 이러한 환경에서 창조가는 가장 업무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만 이걸 좀 더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러한 창의력, 그러니까 이러한 직군, 이러한 역량이 필요한 곳에서는 이런 환경들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나중에 이 환경에, 이 업무에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이 리스트들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담가인데요. 상담가는 사람에 관련된 일들이 되게 많아요. 서비스 업종, 뭐 상담가, 뭐 코치, 뭐 교사, 여러 가지 스튜디오스, 사회복지사 등등등. 그러니까 사람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뭐 이분들, 그러니까 HRD라고 하죠. 이런 쪽은 상담가들이 되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왜 그렇죠? 바로 직감력, 친화력, 포용력, 협상력, 공감 능력 이러한 강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보케이션, 바로 조직의 문화. 그러니까 조직에서 우리의 어떤 관계, 소속, 복지.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분위기의 회사이냐 이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창조가와 달리 사람들과 함께하는 업무에 적합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업무를 되게 외로워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뿐만 아니고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상담가 유형은요. 운동도 혼자 하는 운동보다는 뭐 테니스, 뭐 축구 등등 팀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제 행복하고 덜 외로움을 느끼실 수 있겠죠. 더 오랫동안 운동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육성하고 개발하는 업무. 그러니까 어떤 인재들을 양성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업무들, 이런 거에 매우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요. 개인보다는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을 더 선호하고 자극과 동기부여를 통해서 팀원 개개인의 역량이 개발되는 그런 회사. 그리고 너무 딱딱한 회사보다는 정말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회사, 이런 곳을 선호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담가의 어떤 역량이 필요한 회사, 상담가의 역량을 요구하는 회사에 간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것에 매우 적합한 사람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어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행동가인데요. 행동가 힘들어가는 거 다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추진하는 거, 사업가, 정치가, 뭐 언론인, 엔지니어, 운동선수 등등등 뭔가를 힘을 쓰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대부분의 행동가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 결과를 내고 내가 밀어붙여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행동가들은요,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결과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래서 프로모션, 연봉, 나의 능력에 맞게 얼마나 연봉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되게 이제 집중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기획이나 어떤 성과 달성에 관련된 업무, 내가 어떤 긴급하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아주 빠르게 결과를 내야 되는 부분, 이제 기획하거나 성과를 내야 되는 성취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매우 잘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적합하고요. 또 일을 체계화시키고 감독해 나가는 것. 최고의 직업이 뭐다? 행동가는 바로 리더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체계화시키고, 그러니까 핵심 요약해서 지휘하고 통제하고 리더하는 이런 업무에 가장 적합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취업을 하신다면 행동가가 높으신 유형들은 내가 리드해서 어떤 것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곳, 끊임없이 미션이 주어지는 곳, 이런 것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뚜렷한 목표의식과 업무 효율성이 뛰어난 유형들이죠. 그 다음으로 분석가인데요.
분석가는 정말 타고난 행정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그리고 사자 들어가는 이런 직업들이 아주 잘 적합한 분들이에요. 뭔가 숫자로 측량하고 뭔가 정비하고 뭔가 회계의 어떤 꼼꼼하게 다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 약사도 마찬가지고 연구원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기서 작곡가는 왜 있냐면 작곡가는 되게 막 창의적인 창조가의 유형이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곡가는요 이런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곡을 만들 때 그 안에 정말 꼼꼼하고 완벽하게 그 음악의 박자를 맞춰서 그 안에 소리들을 넣어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이런 부분이 타고난 작곡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잡이에요. just 이 일은 어떤 종류의 일이며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이분들에게 중요하고요. 이분들은 체계적으로 잘 구조화된 대규모의 조직을 선호합니다. 작은 기업일수록 변화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만큼 체계가 대규모 조직만큼 잘 구조화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환경들이 창조가에게는 매우 재밌는 일들이거든요. 매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니까. 하지만 분석가에게는 내 계획이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버티지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분석가 유형이 높게 나오신 분들에게는 꼭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실 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한 가장 큰 기업에 지원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장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는 한 무조건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가장 큰 기업에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되게 스트레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요구하는 업무. 그러니까 정보들을 관리하거나 분석하는 업무에 적합한 거죠. 그리고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의사 생각해 봅시다. 의사는 한치 오차도 없어야겠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근데 만약에 창조가의 어떤 호기심이 아주 넘치는 의사예요. 그래서 막 심장을 이렇게 돌려볼까?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칙 중심적인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분석가가 주로 의사가 많고요.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판사인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형량을 내려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막 마음이 아픈 사연이에요.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죄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되는 이런 직업들이 바로 분석가의 직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유형을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조가는 인간 비글이다. 그리고 상담가는 인간 라텍스다. 그러니까 왠지 처음 봤는데 이 익숙한 이 낯선 편안함은 뭐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행동가는 인간 불도저다. 그리고 분석가, 인간 현미경이다. 이렇게 4가지의 키워드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가지 유형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2부에서 줌으로 더 디테일하게 서로 Q&A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더 얘기를 드려보고자 하고요.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들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사실 이 자신의 업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슈퍼히어로입니다. 이 부분을 항상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아주 멋지고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이 부분들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줌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